세계가 불가능이라던 기술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한국의 군사기술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과 미국, 심지어 일본까지 세계 최고라던 나라들의 기술이 늘 기준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한 공학연구소에서 본 장면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버튼 하나로 다리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모습, 그것도 단 10분 만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그 뒤로 알게 된 한 한국 엔지니어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놀라운 기술을 만들어낸 걸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제 이름은 마르틴 슈미트, 독일 출신의 군사공학 전문가입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세계 곳곳의 군사기술 컨퍼런스와 연구소를 다니며 최첨단 공학의 발전을 목격해 왔습니다. 독일의 레구안 도하 장비, 미국의 JAB 시스템, 심지어 일본의 최신 로봇 공학까지 이 분야의 선두주자들은 늘 제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생명을 구하고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계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죠. 하지만 한국? 솔직히 말해 한국의 군사기술은 제 레이더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수준일 뿐 혁신의 중심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도하 장비, 즉 전투 중 강이나 장애물을 건너기 위해 신속히 설치되는 이동식 다리 기술은 군사공학의 꽃이라 불립니다. 이 장비는 속도,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모두 갖춰야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대 전쟁에서는 최소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1인 조작 완전 자동화 도하 장비? 그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독일의 레구안 시스템은 설치에 최소 4명의 숙련된 병사가 필요했고 미국의 JAB도 마찬가지였죠. 세계 최고의 공학자들과 논의할 때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인 조작? 절대 불가능하다. 그건 단순한 기술적 한계를 넘어 물리법칙의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초대장이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 업체가 주최하는 도하장비기술시연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었죠. 초대장을 읽으며 저는 살짝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도하장비에서 뭘 보여줄 수 있겠어? 독일의 크라우스마 500에만이나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거대 기업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비교적 신흥방산 국가인 한국이 해냈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호승심이 저를 움직였어요.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어차피 별거 없을 테니.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자료를 흘려보며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려 했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확실히 인상적이긴 했지만 도하 장비는 또 다른 이야기였죠. 이동식 다리 기술은 단순히 기계적 설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퍼즐입니다. AI, 로봇 공학, 센서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뢰성이 모두 완벽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독일에서도 수년간 시도했지만 자동화의 꿈은 늘 좌절되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다를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한국 연구소 직원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연구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동행한 미국 엔지니어 존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저만큼이나 한국의 기술에 대해 냉소적이었죠. 마르틴, 이건 시간 낭비야. 한국이 뭘 보여줄 수 있겠어? 아마 독일 기술을 베낀 반쪽짜리 장비일 거야.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이 방문이 그저 형식적인 행사일 거라 확신했죠. 연구소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과 깔끔한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였으니까요. 한국 측 담당자가 저희를 맞이하며 간단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희의 최신 도하 장비 수련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련? 이름부터 낯설었죠. 독일어로 레구아는 강인함을 상징하지만 수련은 물 위에 떠있는 연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건 전투 장비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러운 이름이었죠. 브리핑 룸에서 저는 팔짱을 낀 채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당자는 도하 장비의 역사와 한국의 개발 과정을 간략히 소개했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였어요. 세계가 30년간 풀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했다고? 그들의 자신감은 오히려 과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연장으로 이동하기 전 저는 존과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습니다. 뭐 새로울 게 있겠어? 그냥 평범한 데모겠지. 존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연장으로 향하는 길, 복도에 걸린 사진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토론하는 모습, 실패한 프로토타입을 분석하는 장면,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웃는 사진들. 그 사진들은 왠지 모르게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저는 독일에서도 비슷한 연구실에서 일했지만 우리의 분위기는 항상 경쟁적이었죠. 반면 한국팀의 사진에서는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어요. 중요한 건 결과야. 감정 따위는 필요 없어. 시연장 입구에 서 있던 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한국의 기술이 과연 내 오만한 기대를 깨줄 수 있을지 반신반의한 상태였습니다. 복도에서 본 사진들 밤늦게까지 토론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 서로 격려하며 웃는 장면은 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지만 아직은 그저 감상적인 장식일 뿐이라 치부했죠. 결과가 전부야 라고 속으로 되뇌며 시연장 문을 넘었습니다. 문 너머로 펼쳐진 광경은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드넓은 실험장은 실제 전투 환경을 재현한 듯 강줄기가 흐르고 그 위로 설치될 다리를 기다리는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눈을 사로잡은 건 그곳에 서 있던 한 사람, 김수현 엔지니어였습니다. 김수현 씨는 첫인상부터 평범함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한 이력이나 거창한 자기소개를 기대했던 저에게 그는 단지 안녕, 마르틴. 잘 왔어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죠. 그의 작업복은 약간 구겨져 있었고 손에는 낡은 노트북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명한 공학자라면 더 폼나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별다른 설명 없이 저를 시연장 중앙으로 안내했습니다. 동행한 미국 엔지니어 존은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저 사람 뭔가 보여줄 게 있으려나? 저도 속으로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연장이 조용해지자 수현 씨는 간단한 제스처로 우리를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통제실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지만 놀랍게도 복잡한 조작 패널 대신 심플한 인터페이스가 눈에 띄었어요. 중앙에 놓인 단출한 콘솔, 그리고 그 위에 커다란 붉은 버튼 하나. 저게 전부라고?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수현 씨는 담담히 말했죠.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믿음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린 다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리가 스스로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내 가슴 어딘가를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시연장 바깥에서 거대한 기계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서 펼쳐진 장면은 제 숨을 멎게 했습니다. 수련이라 불리는 도하 장비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강 위로 뻗어나갔습니다. 센서가 장착된 로봇팔이 정확한 위치로 부품을 조립하고 AI가 제어하는 유압 시스템이 다리의 균형을 실시간으로 조정했죠. 10분도 채 되지 않아 완벽한 다리가 강 위에 완성되었습니다. 군사작전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동시에 우아한 그 모습은 기술을 넘어 예술에 가까웠어요. 저는 얼떨결에 박수를 쳤습니다. 존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냉소적인 표정은 어느새 놀라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가능했나? 존이 중얼거렸고 저는 말문이 막힌 채 수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미소를 띠며 말했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한국의 정신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수연 씨는 우리를 실험장 근처의 작은 회의실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련의 설계 원리를 간략히 설명했어요. 우리는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전투에서 병사 한 명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도록.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뒤에 담긴 수년간의 노력과 실패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언급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팀이 함께 만든 거죠. 그 말에 복도에서 봤던 사진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웃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연구소의 간단한 환영 만찬에서 수연 씨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화려한 학벌도 거창한 수상 경력도 없었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과 동료에 대한 신뢰가 그의 말투 곳곳에서 묻어났습니다. 우린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작은 아이디어가 큰 변화를 만들죠. 그의 말은 내 가슴을 다시 한번 두드렸어요. 독일의 연구소에서라면 경쟁과 효율만 강조했을 텐데 여기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기술의 핵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의 버튼 하나, 그 단순한 행동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한 팀이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 문제를 이렇게 우아하게 해결했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이렇게 겸손한 걸까? 내 편견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점점 더 사로잡고 있었어요. 시연장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후 저는 김수연 씨와 함께 통제실 옆에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은 수련이 강 위에 다리를 완성하던 그 10분간의 광경으로 가득했어요. 버튼 하나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그 순간 제 오만했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는 낡은 노트북을 열고 차분한 목소리로 개발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마르틴, 이건 몇 년의 실패가 쌓인 결과예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뒤에 숨은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수련 프로젝트의 시작을 들려줬습니다. 세계가 30년간 풀지 못한 1인 조작 완전 자동화 도화 장비, 한국팀도 처음엔 그 벽 앞에서 좌절했었다고 했죠. 우린 수십 번 실패했어요. 프로토타입이 무너지고 시스템이 오류를 뱉어낼 때마다 모두가 지쳤죠. 그의 눈에는 그때의 고난이 스쳐가는 듯 했지만 곧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늘 새 아이디어를 던졌고 그걸 다 같이 붙잡았죠.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독일에서의 내 경험과 비교하게 됐어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실패하면 책임을 묻고 경쟁하느라 동료의 아이디어를 쉽게 무시했죠. 하지만 여기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수연 씨는 핵심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세계는 다리를 만드는 데 집중했지만 우린 다리가 스스로 만들어지게 하자는 접근을 했어요. 그들은 복잡한 기계 설계를 단순화하고 AI와 로봇 공학을 융합해 다리 자체가 환경을 인식하고 작동하도록 설계했죠. 센서가 강의 흐름과 지형을 실시간 분석하고 AI가 최적의 설치 경로를 계산하며 로봇팔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는 시스템. 단순함이 핵심이었어요. 병사 한 명이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게 해결되도록. 그의 설명은 기술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창의력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점점 그의 말에 빠져들었어요. 회의실을 나와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다른 엔지니어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수연 씨처럼 화려한 이력은 없었지만 하나같이 열정과 헌신으로 가득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 박지민 씨는 웃으며 말했죠. 우린 매일 밤 토론했어요.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터무니없어도 다 같이 고민했죠. 그녀의 말에 복도에서 봤던 사진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실패한 프로토타입 앞에서 웃으며 서로를 다독이는 모습,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팀워크는 수련의 심장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연구소 식당에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대했어요. 수연 씨는 막내 엔지니어에게 밥을 덜어주며 농담을 던졌고 팀장은 실패했던 테스트 이야기를 웃으며 공유했죠. 그때 시스템이 폭발할 뻔했는데 다들 웃으면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들의 웃음 속에는 좌절을 딛고 일어선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의 연구소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우리는 늘 결과와 효율만 좇았고 동료와의 유대는 뒷전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수연 씨가 저를 연구소의 테스트 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련의 초기 프로토타입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부서진 부품 우류록으로 가득한 모니터,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적어놓은 메모들. 한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실패는 끝이 아니다. 다음 아이디어를 위한 시작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독일에서 실패를 두려워하며 살았지만 이들은 실패를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끈기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힘이었어요. 수연 씨는 한 프로토타입 앞에서 멈춰서서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처음 성공했던 모델이에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희망을 줬죠. 그 모델은 지금의 수련보다 훨씬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수백 번의 시행착오와 팀의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의 기술은 기계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열정,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작은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수련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존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마르틴,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뭔가 다른 거야.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편견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창의력과 팀워크는 제가 알던 공학의 세계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까지 바꾸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더 큰 감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시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의심이 남아있었지만 김수연 씨와 그의 팀이 보여준 지난 며칠간의 모습은 제 오만했던 세계관을 이미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평소처럼 담담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말했어요. 마르틴, 오늘은 수련의 진짜 힘을 보여드릴게요.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거만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열정이 그의 눈빛에서 빛났죠. 동행한 미국 엔지니어 존은 여전히 반신반의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도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철수 과정까지 보여준다고? 그게 뭐 대단한가? 존이 속삭였지만 저는 이미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연장은 전날과는 달리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구소의 다른 엔지니어들, 심지어 사무직 직원들까지 관중석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수년간 준비해온 듯한 분위기였죠. 수연 씨는 통제실로 저와 존을 안내하며 간단히 설명했어요. 오늘은 설치뿐 아니라 철수 과정까지 보여드립니다. 전투 상황에서 철수는 설치만큼 중요하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설치가 대단했으니 철수야 어렵겠어? 하지만 그 생각은 곧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자 수련은 다시 한번 마법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는 순간 강 위에 설치된 다리가 스스로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로봇팔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부품을 분해하고 센서가 지형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철수 순서를 최적화했죠. 모든 과정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완벽히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거대한 다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수련은 원래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설치만큼이나 완벽한 철수 과정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존은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었고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외쳤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인간의 의지, 끈기, 그리고 창의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관중석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린 그냥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한 말은 오히려 그 순간의 감동을 배가시켰어요. 시연이 끝난 후 연구소 직원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저와 존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한 엔지니어는 웃으며 말했죠. 마르틴, 이 다리가 전쟁터에서 병사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의 말은 제 가슴을 다시 한번 찔렀습니다. 독일에서 우리는 기술의 효율성과 성능에만 집중했지만 이곳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 차이가 수련을 가능하게 한 핵심이었죠. 그날 오후 연구소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수수한 음식과 맥주가 놓인 테이블,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 수연 씨는 팀원들과 함께 맥주잔을 들며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이제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 누군가의 말에 수연 씨는 웃으며 답했죠. 그냥 우리 방식대로 계속하면 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의 힘은 화려한 기술이나 거대한 자본이 아니에요. 서로를 믿고 작은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문화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존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마르틴, 우리가 틀렸어. 이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야.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연구소의 모든 이가 하나 되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단순히 수련의 성공을 축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열정, 창의력,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향한 찬사였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제 마음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멀어지는 인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저는 한국의 군사기술을 그저 괜찮은 수준이라 폄하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독일의 레구안 시스템과 미국의 JAB를 기준으로 삼아 한국이 보여줄 게 별것 없으리라 단정했죠. 하지만 김수현 씨와 그의 팀, 그리고 수련이 펼친 기적 같은 순간들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오만했던 마르틴 슈미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제게 인간의 가능성과 꿈의 힘을 가르쳐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어 지난 며칠간의 기록을 되새겼습니다. 첫날 시연장에서 수련이 강 위에 다리를 완성하던 그 10분의 마법. 수연 씨의 담담한 미소와 우린 다리가 스스로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라는 그 단순한 말. 연구소 식당에서 팀원들이 서로 밥을 덜어주며 웃던 모습. 실패한 프로토타입 앞에서 적어놓은 실패는 다음 아이디어를 위한 시작이다라는 메모. 그리고 마지막 날 철수 과정까지 완벽히 마무리하며 모두가 하나 되어 박수치던 순간. 이 모든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헌신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는 무엇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서로를 가족처럼 믿고 작은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문화가 수련을 탄생시켰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술은 기계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 핵심이야. 수연 씨와 그의 팀은 제게 그 진리를 깨우쳐줬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수연 씨가 건네준 작은 선물을 꺼내봤습니다. 그것은 수련의 축소 모형이었어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모형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죠. 그 안에는 수년간의 땀, 좌절,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형을 손에 쥐며 저는 수연 씨의 말을 떠올렸어요. 우린 그냥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이제 제 가슴 깊이 박혀 앞으로의 삶을 이끌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게 신흥방산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나라, 작은 아이디어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연구소의 엔지니어들, 특히 수연 씨의 겸손한 미소와 열정은 제게 새로운 불씨를 줬어요. 저는 이제 공학자로서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아이디어를 응원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겠다고. 그때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열정과 인간미를 더 깊이 느끼고 싶어서일 겁니다. 한국은 제게 기술 강국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가능성의 상징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동료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로 10분 만에 다리를 설치하고 철수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죠. 그건 기술만으로 된 게 아니야. 그건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야.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한국의 기술 문서를 찾아보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불씨가 이미 다른 이들에게도 옮겨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지금도 책상 위에 놓인 수련 모형을 볼 때마다 저는 그때의 감동을 떠올립니다. 강 위에 우아하게 펼쳐졌던 다리, 서로를 격려하던 엔지니어들의 웃음, 그리고 수연 씨의 그 한마디. 우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꿈,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제게 그 이야기를 선물해줬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는 그 이야기를 다시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기술만 평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발견했죠. 김수현 씨와 그의 동료들은 단순히 기계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믿음과 끈기로 불가능의 벽을 허물며 세상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그들의 작업복에 묻은 땀, 회의실에서 나누던 진지한 농담,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미소의 모든 것이 수련의 진짜 동력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열정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성공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독일에서는 성과와 효율만이 중요했지만 이곳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아이디어가 동료들의 지지와 함께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은 제게도 전염되었어요. 이제 저는 동료의 의견을 더 귀 기울여 듣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에요. 그것은 희망을 설계하고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곳입니다. 이 경험은 제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